다음은 이제 데이터를 업로드 했으면 그 데이터가 어떤지 그 실제 이제 품질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품질을 확인하는 그 툴들이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FastQC라는 소프트웨어랑 FastX라는 게 있는데 둘 다 지금 갤럭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 이제 실제 QC를 눈으로 확인할 거는 FastQC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거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시면 실제 다운받아서 윈도우에서도 또는 뭐 리눅스 환경에서도 따로 설치하셔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툴스 메뉴 왼쪽 패널에 그 맨 하단쯤 보면은 이제 NGS QCM Manipulation이라는 그 메뉴가 있고 이걸 누르면 이제 하위로 쭉 뜨는데 가장 맨 위에 이제 FastQC, FastQCMBAM이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이제 FastQC, ReadQC, Reports Using FastQC라는 메뉴가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오른쪽에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오른쪽에 내가 가져다 놓은 요 데이터 셋 중에서 실제 분석하려고 하는 대상을 요 밑에 화살표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1번을 선택을 한 거죠. 선택을 하고 FastQC 나머지는 뭐 건드리지 않고 바로 실행을 하시면 그 1번에 대한 QC가 진행이 되고요. 동일하게 다시 또 누르시고 2번에 대한 QC 진행을 하시면 두 개에 대한 이제 QC가 됩니다. 1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바로바로 계속 하면은 여기에 그 명령 한 개 그 Q가 쭉 쌓이고 앞에 게 끝나면 뒤에 게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FastQC를 돌리면 크게 한 11개 정도의 그 QC 항목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있는 게 이제 Basic Statistics라고 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파일 네임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인코딩, 토탈 시퀀스, 시퀀스가 몇 개 있는지, 시퀀스 랭스, 자기 데이터가 길이가 얼마인지. 이제 인코딩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포맷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계에서 생산된 것들은 이제 옛날 기계 포맷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 화면이 이제 인코딩을 그 설명하는 줄 화면인데요. 일단 앞에 한번 봐주시고요. 그 시퀀싱 기계에서 시퀀스를 이제 콜을 할 때 주로 폴리머레이즈가 형광 다이를 합성을 하면서 레이저를 쏘면 그 형광이 번쩍하면서 이제 그거를 읽어가지고 시퀀싱 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번쩍하는 강도도 있고요. 번쩍하는 게 그 옆에 거랑 서로 이렇게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걸 갖다가 이제 아스키 코드로 해서 그 1:1 매치시켜서 기록을 해주는데, 여기가 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아스키 코드인데, 끝까지 가면 한 100, 여기가 104번, 126까지 가고요. 실제 생어 시퀀싱, 우리가 뭐 3730이나 이런 생어 시퀀싱 하시면 이제 프레드 33이라 해가지고 요 S라고 써있는 이 범위에서 1부터 한 40까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일루미나가 기계를 만들고 처음에 뭐 로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기계들이 나왔을 때 각자 나름의 그 퀄리티 스코어 포맷을 각자 다르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여러 가지 막 국제 공동 프로젝트에서 어느 게 좋은가 실험해가지고 여러 가지 포맷으로 생산한 데이터를 퀄리티를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도 많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다 일루미나도 다양한 그 일루미나 뭐 솔렉사 기계, 또 일루미나 1.3, 1.5 이 기계를 최근에 들어서는 생으로랑 거의 똑같게 1.8 이후 버전부터는 이렇게 맞췄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아까 SI나 아니면 이제 나비 2, 3년 전에 생산한 데이터들은 일루미나로 생산했거나 하면 이제 이런 포맷을 가진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실제 우리가 좀 전에 그 SRA, EBI SRA에서 가져온 데이터도 요 J라고 되어 있는 일루미나 1.5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일루미나 1.5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스케일을 이렇게 왼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현재 분석하는 그 소프트웨어나 매핑할 때도 그렇고 퀄리티를 제대로 인식을 해서 QC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과정을 이제 좀 이따가 수행을 할 거고요. 이제 FastQC를 돌리면 처음에 알 수 있는 이 베이직 스태틱스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인코딩 정보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FastQC의 그 퍼베이스 시퀀스 퀄리티라고 해서 이게 100베이스짜리 그 리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염기부터 100번째 염기까지 아까 25,000개의 리드가 있다고 했는데 그 25,000개의 가장 첫 번째 염기들의 그 평균 퀄리티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 적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이게 DNA 폴리머레이즈가 관련된 거니까 끝으로 갈수록 액티비티가 떨어져서 길이가 길어질수록 뒤로 갈수록 그 퀄리티는 점점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낮아진 퀄리티들을 우리가 안고 갈 것인가 잘라버릴 것인가를 이제 그 연구자들이 연구 목적이나 아니면 내 데이터나 샘플 데이터가 원래 좀 훼손이 심했으니까 이 정도는 감안해야 돼. 그걸 이제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고 어떤 뭐 골든 스탠더 무조건 이거다 이렇게 절대적인 건 없고요. 그래서 뭐 특히 휴먼 같은 건 이제 캔서 샘플은 그 안에 정상세포도 있고 캔서 셀도 있고 그럼 막 섞여지면은 이 퀄리티가 막 낮아질 수도 있고요. 뭐 컨테미네이션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자기 데이터 본질을 알고 연구 목적에 맞게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루미나 같은 경우 좋은 데이터와 나쁜 데이터가 있는데요. 좋은 데이터는 당연히 이 초록색은 아주 좋은 거고 노란색은 그나마 좀 쓸만하다. 이 빨간색은 이제 데이터가 너무 나쁘다 그런 거고요. 당연히 다 위까지 들어가면 좋겠죠. 이제 이거는 40베이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리드 길이가 이 정도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요. 아마 100베이스까지 가면 뒤로 떨어질 겁니다. 벌써 이제 떨어지는 기미가 보이긴 하는데 나쁜 거는 뭐 한 20번째 베이스부터도 벌써 밑으로 쫙 쳐지죠. 이런 데이터는 본인이 직접 실험해서 생산했으면 그냥 어떻게든 살려서 쓰지만 외부에 응용을 줘서 가져온 데이터라면 당연히 밖으로 시켜야 되겠죠. 다시 해오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데이터를 실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처음 시퀀싱 회사들이 이제 시퀀싱을 하고 본인들도 셋업을 하는 시기에 나온 데이터들은 이런 데이터가 상당히 많을 거고요. 나빅에서도 아마 3, 4년 이전에 아마 외부 용역을 해서 한 데이터들 보시면 대부분, 상당 부분 이런 데이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퀄리티를 먼저 결정을 해야지 자기가 쓰거나 분양을 하거나 뭐 같이 연구를 할 때 그 자기 데이터에 대해서 알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454는 가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엄청 떨어지는데 얘는 그 길이를 감안하셔야 되는데 454는 특징이 롱 리드지 않습니까? 길게 읽는 건데 보시면 여기는 999에서 1kb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나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100베이스가 한 개라서 이 정도니까 얘도 일루미나 기준으로 보면 되게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롱 리드에 있어서 뚝 떨어진 거를 그 플랫폼 특성상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팩바이오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참 팩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이 되게 혁신적임에도 불구하고 퀄리티 문제나 그 정확성 문제 때문에 아직 널리 쓰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드가 얘는 덕입니다. 그래서 뭐 1.5나 거의 뭐 4kb까지 당연히 이제 리드가 길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형식을 보시고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 플랫폼과 그 샘플의 상태를 고려하시고 리드의 길이 등을 고려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FastQC에서 보여주는 항목이 시퀀스 퀄리티인데 이건 이제 전체 자기 리드에 대한 어떤 시퀀스 퀄리티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요 밑이 X축이 그 베이스의 위치였죠. 그러니까 첫 번째 베이스냐, 100번째 베이스냐. 여기는 이제 X축이 그 시퀀스의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아스키 코드 하면 뭐 0부터 40까지 분포가 되어 있다고 치면 여기 40이 최대치고 그럼 자기의 그 25,000개 리드 100 베이스 페어로 이루어진 25,000개의 리드가 있는데 그 한 개의 리드 100 베이스 페어의 평균 퀄리티를 잽니다. 그럼 그 리드의 그 퀄리티가 나오겠죠. 평균 퀄리티가. 이거 25,000개를 여기 플러팅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5,000개 중에 대부분은 뭐 몇천 개 이상은 평균 퀄리티가 38이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크가 오른쪽에서 뜨면서 피크가 샤프하게 뜨면은 데이터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서 피크가 생기거나 이 피크가 완만하게 이렇게 늘어지면 안 좋은 퀄리티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럴 때 역시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데이터 그 포맷을 FastQC 결과들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왼쪽에 두 개는 저희 KT 뭐 내부에서 분석했던 데이터 중에 이제 고른 거고, 맨 왼쪽은 이제 일루미나. 그 다음은 이제 요즘에 이제 아이언 토론토 많이 쓰시는데 아직 여기 농진청에서도 많이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언 토론토 특성상, 플랫폼 특성상 그 퀄리티가 이렇게 이 정도에 멈춰주는 게 있어서 이걸 감안하고 이제 이게 뭐 일루미나에 비교해서 너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같이 이제 일루미나 거 중에서 좋은 거와 나쁜 거. 이렇게 피크가 오른쪽에서 샤프하게 뜨는 게 좋고, 나쁜 거는 중간에서 나쁜 퀄리티에서 이렇게 피크가 뜨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퀄리티들이 많다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뭐, 요건 이제 ACGT 각각의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인데, 이런 그래프들은 그 일직선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은데, 이렇게 널뛰기 한다는 거는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호울지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데요. 엑솜. 더 나아가서 타겟티드는 특정 부분만 찝어내기 때문에 이게 널뛰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티드를 했는데 이게 널뛰기 한다고 해서 나쁜 데이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 뭐 그 에피지놈 할 때 GC 컨텐트 부분만 딱 찝어냈는데 이게 그 다르다고 해서 여기 특히 이제 GC 컨텐트 같은 게 다르게 나온다고 해서 잘못된 데이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GC 컨텐트도 마찬가지로 일직선으로 나오는 게 좋은 거고, 여기 안 좋은 거는 여기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그 차이가 5% 이상 뭐 나고 그러면은 경고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모든 리드의 그 GC 분포를 나타내는 건데, 파란색이 이상적인 거고, 빨간 게 실제 내 데이터 건데, 얼마나 이제 일치가 이상적인 거랑 일치가 되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GC 컨텐트를 살펴보는 거고요. 여기 N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시퀀싱 ACGT 중에 결정을 못하는 퀄리티 낮은 걸 N으로 콜하는데, 이제 N 컨텐츠가 얼마나 있는지. 이건 이제 리드 길이를 보는 겁니다. 보시면 아이언 토론트는 그 리드 길이가 이게 그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생산되는. 그 일루미나는 100번 리액션 하면 모든 리드가 다 100베이스 페어가 나오는데, 아이언 토론토는 모든 리드의 길이가 그 저희한테 올 때 보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리드 길이의 분포가 이제 다 다르고, 일루미나 같은 경우는 그 뭐 100이면 100 정점에 찍고 99나 101은 다 빵으로 나오죠. 그래서 일루미나는 그 길이가 똑같고, 나머지 이제 듀플리케이션 레벨이라고 그랬고, 이거는 그 옵티컬, 이건 좀 복잡한 얘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파스트 QC를 통해서 내 데이터가 지금 퀄리티가 어떤 포맷으로 됐는지를 확인을 했으면, 그 퀄리티 포맷이 현재 최신 포맷이 아니라면 이제 최신 포맷으로 변환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그걸 하는 이제 갤럭시 내에서의 그 프로그램이 파스타큐 그루머입니다. 파스타큐 그루머는 그 NGS QC 매니플레이션 하위에, 여기 일루미나 파스타큐 하위에 있는데요. 파스타큐 그루머 해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 창이 뜨고요. 이제 그 포맷을 변환할 파일을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고 제가 선택한 파일이 현재 어떤 포맷으로 되어 있는지, 아까 일루미나 1.5였잖아요. 일루미나 1.3하고 1.7 사이에 있으니까 요 화살표를 눌러서 1.5를 설정을 하시고, 뭐 어드밴스드 옵션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실행을 하시면 요 1.5가 현재 버전이 1.9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페어드 엔드로 되어 있으면 이제 페어드 엔드를 다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루밍을 수행하기 전과 후를 보시면, 그러니까 아까 그 파스타큐는 4개가 하나에 저거라고 했고, 두 번째가 염기서열이고 네 번째가 그 염기서열에 대한 퀄리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소문자로 BC, BCC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위치 이제 바꾼 후 보면은 이제 대문자로 나와 있죠. 여기 서로 다른. 그래서 이게 요 포맷이 요 포맷으로 바뀐 것을 이제 실제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눈으로만 보면 안 되니까 바뀐 그 파일에 대해서 파스타 QC를 다시 한번, 좀 전에 했던 그 QC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돌리면, 이번에 이제 1.9로 실제 바뀐 거, 인코딩이 바뀐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후에 매핑이라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분석을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